지난 주말과 휴일이었죠. 스위스 제네바 호수의 그림 같은 곳. 스위스 외교부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미중 간의 첫 관세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첫날 협상 무려 10시간이나 이어졌고요. 이튿날도 이른바 마라톤 협상 계속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그렇습니다. 마라톤 협상. 그래도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됐다라는 점에서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 옥동자가 나올까?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졌는데요. 첫날 협상은 한 10시간 정도 됐고 그 이튿날도 지속적으로 지금 짧지 않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2+2 회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재무부 장관하고 미국 USTR 대표를 왔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총리와 재미있는 것은 공안부장이 왔습니다. 마약 총괄이라면서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무역과 관련된 걸 하는데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온 그런 셈인 것이죠. 검찰총장 간 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간 것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 20% 정도는 이게 중국에서 마약, 특히 펜타닐의 원료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 삼았더니만 이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와 함께 공안부장이 참석했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은 145%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로 125%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Great Progress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협상의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옥동자 같은 진전을 낳을 것인지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과장된 표현을 했고 중국에서는 지금 단순 보도, 단신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략적인 건데, 자, 이 중국 왕샤오홍 공안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펜타닐 문제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 이 미국이 펜타닐 밀수를 문제 삼아 관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걸 중국 측이 아주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돼도 적어도 2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게 펜타닐 재료, 펜타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름에 뜻이 마약의 원료인 것이죠. 마약의 원료를 수출한다는 명목. 이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의 20% 이상 그것만으로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약과 관련되는 중국의 해결을 총 담당하는 공안부장을 지금 제네바로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샤오홍. 예, 이름은 왕샤오홍인 것이고 마약 단속 분야의 총괄 책임자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 의지, 그를 통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질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과장된 표현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4월까지는 강경 일변도였는데 이게 5월 들어서면서부터 수위가 조금씩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중국 달래기가 시작이 됐고 이 스위스에서 협상하기 직전에는 아주 수위를 더 많이 낮췄죠. 한마디로 협상의 법칙. 어떻게 보면 압박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논의했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고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게 말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대중 관세를 낮출 것이다. 최근에 좀 더 전향적인 얘기를 했고 특히 145%라고 했더니만 대중 관세는 한 80%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최신 보도가 있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145%를 다 관철시키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서 미국의 어떤 제품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금 마라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협상은 끝났고. 예, 끝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을 열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이틀간의 회담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상견례를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원래 전략적으로 좀 시큰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금 러시아에 국빈차 가 있죠. 이른바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이긴 날 이걸 전승절이라고 기념을 하는데 여기에 국빈으로 주빈으로 가서 가운데 푸틴하고 딱 둘이 앉아서 전승절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메시지 계속 지금 설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만 있냐? 우리 시장은 미국 외에 신흥시장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에까지도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에 푸틴과 함께 주민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에는 미국 외에도 다른 무역의 선택지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은 푸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전승절 기념식을 하는 주석단 한가운데.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보면 미국에 그 반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맹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연회에서는 시진핑과 푸틴이 함께 반미 연대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자 이런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의 종전의 좌절감이 커져서 밤잠을 선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는 중국에 어떻게든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무역시장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있냐? 우리가 러시아를 손잡고 브릭스라든 신흥 그 강국들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의 이와 같은 그 일방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약간 시간에 쫓기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도 일방주의자만으로는 계속 가기 힘든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실제로 이 중국은요 스위스 협상 전부터 미국의 다양한 방법으로 맞서고 있어요.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내다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에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샀다는 것은 빚쟁이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중국인 것이고 채무자가 지금 미국인 것이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급격하게 팔아버린다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경제적 후폭풍이 미국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시장을 미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의 금리라든가 달러와의 어떤 환율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채를 지금 내다 팔므로써 사실 본인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외에도 동남아 EU 이런 데 수출을 증대시켜가지고 대미 수출의 피해를 상당 부분 지금 상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 결국 수출을 못하니까 달러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급 준비율 0.5% 인하. 쉽게 말하면은 중국 은행에 있던 돈을 외부로 조금 더 풀어가지고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전략까지 대내외 경제 전략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수출도 통제하고 미국산 LNG, 액화천연가스 안 사오고. 그러니까 중국 만만치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관계도 있고 무역 비중도 또 다르고. 그래서 협상 준비를 그래도 해야죠.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세 협상에 참석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15일부터 제주도에 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USTR 미국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가 한국에 오는데요. 제주도의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었는데 네, KTV 봐야 알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명운을 걸린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어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 통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2 회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총리와 이 그 통상장관이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USTR 대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결국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영토로 불러들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과의 벌이고 있는 이 무역 협상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관세 실무 협의 중간 점검 성격의 통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서 미중은 뭐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만났다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아름다우니까 좀 아름다운 협의를 물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을 해서 무역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한 협의를 추구하는 반면에 또 그 2+2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와 이 로스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측에서 조금 더 천천히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나름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안덕근 그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협상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미국의 페이스에 완전히 끌려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말 협상의 법칙 만반치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런 협상은요 여러 그 정권에 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고 협상은 국익 차원에서 계속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